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을 키우면서 4월에 꼭 이것만은 해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영양제를 한 번씩 쳐주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닭이가 성장을 하는 계절이 아주 좋은 달이 바로 4월입니다. 4월, 5월. 이때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주고 뿌리가 화분에 활착을 바로 해주어야지만 장마나 여름에 버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 가을에서나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요. 이 뿌리가 활착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분갈이 하기가 귀찮은 분들은 뿌리의 활력을 도와줄 수 있는 식물 활성제 같은 성분의 약재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칼슘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칼슘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분기별로 쳐주거든요. 분기별로 쳐주는데 그 중간중간에 식물 활성제 아토닉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 뿌리 활성제가 좋은 게 뭐냐면 뿌리 발근을 도와줍니다. 이 잔뿌리가 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쳐주면 아무래도 뿌리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왕성하게 움직인 뿌리는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제를 흡수해서 성장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받습니다. 닭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 영양제 부분을 어떻게 쳐줘야 되는지 이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월 달에 꼭 한 번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슘제 또한 쳐주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칼슘제를 쳐보니까 확실히 이 닭들이 성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월에 칼슘제를 한번 쳐주었는데, 확실히 칼슘제를 쳐주고 나서 잎이 더 통통해지고 잎이 생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칼슘제를 쳐줄 때는 이 분갈이를 바로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한 2~3개월 지나서 영양제를 쳐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양제를 쳐주는 대상은 분갈이를 6개월 이상 안 한 그런 품종들한테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칼슘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쳐줘야 되냐면, 다른 영양제와 다르게 잎에만 뿌려주면 됩니다. 이 물 주듯이 흘러나올 정도로 쳐주는 게 아니라 잎에 묻기만 하면 잎이 흡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칼슘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잎에 골고루 묻게 쳐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토닉 같은 경우는 줄기까지 이렇게 수분이 들어가는 게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갈이를 한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영양제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6개월 이상 분갈이를 안 해주었던 그런 닭들한테 영양제를 1차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분갈이를 아직까지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갈이를 하셔도 됩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분갈이 시기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온도가 아무래도 올해도 더 아주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뿌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분갈이를 해주면 결국은 이 습도를 이 장마철이 왔을 때 과도한 습도에 뿌리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이제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일반 국민이 같은 경우는 4월 중순 전까지는 분갈이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뿌리 또한 이렇게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어느 정도 솎아서 심어주는 것도 닭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데, 4월 중순 이후로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전까지 꼭 완료를 해주는 게 닭의 건강을 찾는데 아주 큰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갈이가 아무래도 영양제를 뿌려주는 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분들은 분갈이를 꼭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시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병충해가 발생을 합니다. 병충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 병충해가 왔을 때 바로 이 약제 처리를 하면 빠르게 잡을 수 있는데 이 오랫동안 놔뒀을 경우 이 약제를 쳐주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을 하는 게 닭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수를 할 때 입 사이사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이 표면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검은 물질이 이렇게 묻어 있거나 아니면 하얀색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잎이 깨알처럼 검은색 깨알 반점이 다닥다닥 이렇게 나와 있거나 그런 이제 품종들 같은 경우는 같이 섞어서 키우기보다는 따로 분리를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깍지벌레나 응애가 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약제로 총 3번만 걸쳐서 초기에 쳐준다 그러면 거의 박멸할 가능성이 높지만 응애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약제를 뿌려준다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애는 같이 섞어서 키우면 이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파력도 높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응애는 약제 처리를 한다 그래도 그 흔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적이 없어지는 거는 잎이 떨어져야지만 없어지기 때문에 약제는 총 3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쳐주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만 완전하게 박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깍지 또한 이 총 아까도 말씀드렸지 3번을 쳐주는데 사이사이 간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로 특히 이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찐덕찐덕한 이물질이 아주 많이 묻어 나옵니다. 이 잘 죽지도 않고 겉표면에 솜같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뭉태기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약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지 같은 걸로 이렇게 꺼내서 아니면 약물에 이렇게 담가주는 그런 약 처방을 해 주셔야지만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햇살 훈련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끝난 이 다이규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햇살을 많이 보여주셔야 여름에 아주 강렬한 여름이 왔을 때 잎에 화상을 입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무 방그늘에만 두면 이 여름에 힘들어합니다. 여름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최대한 일조량을 많이 받을 공간에 자리 배치를 해줌으로써 닭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4가지는 닭을 키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물주기는 그 다음인데요. 물주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뭐냐면 내가 키우는 환경에 맞게 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환경에 맞지 않게 그냥 공통적으로 2주 3주가 아니라 내 환경이 습도가 높고 일조량이 없다 그러면 잎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잎이 너무 땅땅한 상태에서 3주가 지났는데도 잎이 땅땅한데 물을 줄 필요는 없죠. 잎이 말라가는 현상이 보였을 때 물을 줌으로써 화분 속 습도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게 유도하는 게 닭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중에 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